9월 정기국회가 들어섰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어려움으로 인해 7월 임시국회에서 예정됐던 공수처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당기고 있는 여당은 차근차근 입법 활동으로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입법 예고,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법관이 피해자거나 피고인,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등을 재척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재척 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에 대해서는 재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검사를 직무 수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현행 불복 절차로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의한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 신청이 있으나 2019년 기준 인용률이 각각 9.7%, 3.23%, 0.78%에 불과해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검사가 피해자거나 피의자, 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피의자 또는 피해자는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도입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어떤 법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곽준호 변호사에게 듣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법관의 경우에도 기피, 재척, 회피 기능이 있었습니다. 즉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염려가 있을 때는 재판관이 스스로 난 이 재판을 막기가 힘들다고 사건을 피하거나 또는 재판을 받는 사람이 저 재판장님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이유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재판을 받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수사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무에서는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좀 불공정하게 하거나 또는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 또는 편향된다 이렇게 싶으면은 수사관에 대해서 교체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유독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검사를 바꿔달라 이런 내용은 없었죠. 법관은 하나하나가 독립된 헌법적인 기관으로서 스스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판단을 하게끔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검사는 비록 개개인의 검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개개인의 특성보다는 전체의 검사라는 조직을 그에 내에서 한 몸으로 움직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교체나 내가 저 검사랑 일하기 힘들다 이런 것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선 이 법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현행 불복 절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즉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나 어떤 고소나 고발을 했는데 고소나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 즉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항고로 재항고의 절차가 또 재정 절차 아까 말씀드린 것 이런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용률이 9.7%, 3.23%, 0.78% 각각 이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용률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하나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잘못된 고소고발, 즉 일부러 형사처벌을 받게끔 하려고 해서 형사처벌이 안 되는데 고소고발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아니 반대로 고소고발을 한 사람이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형사사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들 고소고발로 이어진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정이나 또는 항고, 재항고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결론에 이르기는 조금 성급한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문제점을 할 수 있죠. 그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바꿀 수 있다는 이 염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추상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유를 이렇게 넓혀 놓으면 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그 검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바꾸려고 한다면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권력에 조금이나 가까우신 분들이 이걸 활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즉 좀 이렇게 외압에 오히려 노출을 시키는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제도가 작동하려면은 아예 규정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서민부터 신청해도 다 결과가 누구든지 명백하게 납득할 수 있게끔 작동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도록 해서 아예 이런 소지 자체를 없애든지 하는 게 맞지. 그냥 제도는 만드는 것도 엄격하게 실행하면 그 제도의 혜택을 보는 것은 또 그 압박 또는 뭐 어쨌든 이용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 그리고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압력을, 검사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 좀 행사하시게 되면 국민 사이에 또 잘못된 차별이 생길 수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항상 제도 자체의 취지만 보지는 말고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되었을 때 지금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상정해 놓고 본다면 그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 한데요. 요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외압의 검사를 대놓고 노출시킬 수 있는 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문제점은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는 건데요.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공식적인 외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발의자의 제안 이유에서 볼 수 있는 건 검찰의 모습에서 신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자력으로 신뢰를 되찾을지 아니면 입법을 통해 강제 개혁의 길을 걷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입법예고였습니다.